임 대표님, 네. 이렇게 탄핵이 미뤄지면서 야당도 지금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매일 비상의총을 하루에 2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네. 아마 전체적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갖고 이번에 탄핵을 관철해야 한다는 투쟁 네. 목표랄까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것 네. 같은데 실제적으로 야당에서도 실질적인 그런 투쟁의 방법을 놓고는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정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우리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고 대장동 변호사들 네. 이번에 금배지 단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 샷더 마우스를 하고 있으니까 여고 야고 다들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 의원들이 우리만 잘 헌법재판소 사정을 모른다. 뭐 이래서 당 내에 뭐 법조인 출신들을 좀 뭐라고 한대요.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영배가 누구랑 가까워요? 문영배가 저 이재명 대변인.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박찬대 이 정도는 헌법재판소로 아마 흐름을 다 꿰고 있을 겁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당연하죠. 예. 아니 거기 정계선 남편도 있고, 그렇죠. 이미선 여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계선 지 남편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김희수 지금 다 통해서 다 국회 들어가는 측 거죠. 변호인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그분도 그렇죠. 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도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은 브라핑인데 어쩐지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밀착되었다. 선고가 나왔을 때 이거 불복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서 죽겠습니다. 그렇죠. 저 여당은 그래도 뭐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뭐 많이 얻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법 카르텔이다 뭐 이렇게 또 여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지금 정보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만약에 이 좀 의원들이 잘 모른다면은 그거는 이재명이나 박찬대가 자기네끼리만 알고 있는 거죠. 공유하면 떠드니까. 자기네끼리 금방 흘러나가죠. 흘러나가니까. 뭐.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가 뭘 좀 알면 언론한테 쓱 흘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이야. 이것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만 알아. 그래서 쏙들만 하는데 이재명이가 얘기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굉장히 강성이라고 그래요. 단식 투쟁하고 뭐 다들 부시자는 식이고 저는 단식 투쟁에 들어가자 뭐 이런 강경 목소리를 민주당 단식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재명도 단식 투쟁하면서 오히려 그때 얼굴이 좋아지던데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정청래 단식한다고 했다가 걸린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정청래 요 광화문에서 세월호 사건 때 단식하다가 걸려가지고 망신사다. 사기 단식 이런 건 쇼고 다만 이제 중진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좀 말린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과격하게는 가지 말자. 그렇죠.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190석 가까운 야당이 모여서 단식을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야당 의원들은 매일 국회 본관에서 이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재명은 지금 쏙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댔잖아요. 테러 위협이라기. 그것을 나경원 의원은 자작극 의혹이 있다 이렇게 터뜨렸네요. 이재명은 충분히 자작극을 터뜨릴 만한 그런 사람이죠. 여태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평생을 거짓말했으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광화문에 여의도에서 걸어가면서 행진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싹 빠지고, 근데 그냥 빠지면 욕얻어 먹을 것 같으니까 나를 죽이려는 또 테러 음모가 있다. 그래서 특수부대에서 전역한 오비 대원들이 러시아 권총을 입수해가지고 나를 암살하려고 그런다. 뭐 이래서 거기에 쏙 빠진 거죠. HID 707 그 오비들 그러니까 전역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암살 계획을 네. 세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방탄복 이렇게 또 점검하는 모습도 사진 찍어갖고 언론에까지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자기가 탄압받고 이렇게 몰린다. 예? 이 권력에 의해서 희생양이다. 이런 걸 자꾸 부각하려는 얕은 꾀죠. 예. 지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했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 사주를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국내에서는 뭐 이재명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사법 판단이 나면은 국립 호텔로 보낼 텐데. 네. 나경원 의원은 그래서 이재명이가 신변 위협을 이유로 도보 집회에 불참하자 민주당 내 불만이 아주 폭발 직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조금 뭐 과장은 된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불만이 있겠죠. 그 여의도에서 저 광화문까지 걸으면 그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하고 한 9km 된대요. 그러니까 걸음수가 많은 거죠. 근데 자기는 쏙 빠지고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이 측근들은 지금 곧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2달 내에 대통령 될 뿐인데 만약의 경우에 어디서 그런 테러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월에도 테러를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작년 1월 부산에서 가덕도 갔다가 테러를 당했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는 거의 뭐 여전사로 이렇게 돌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또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네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지 몰라요. 지금 대법원의 시계는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죠. 2심, 26일도 많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633 선거법 6개월, 2심 3개월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최소한 지금이라도 좀 당겨야 된다. 26일 날 결정된 거 뒤에 윤 대통령 선고하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3개월 내일이지만 더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그동안에 너무 시간을 끈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죠. 나경원 의원이 또 이렇게 테러 위협은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또 민주당에서 발칵 하고들 나섰네요. 아주 제가 보면 나경원 의원 얘기 잘했다고 봐요. 극우 여전사로 거듭나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목불 인견의 축제를 부리고 있다 하면서 부대변인들이 나서가지고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감히 저놈의 행위를 이렇게 비하해 하냐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최고 저놈이 돼 버렸어요. 지금 뭐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못 내게 하는 연좌제 입법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일만 의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저 히틀러당, 나치당까지 저런 식이 생각이 더 날 정도로 너무 하여튼 이 위 눈치만 보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어요. 아니 초재선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이렇게 탄핵을 받아가지고 파면이 될 경우 그 소속 정당은 유언 심판 청구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되면은 국민의힘은 이혼 심판 청구 받고 후보도 내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완전히 거지. 공산당 그러니까 이제 일당 독재하려고 이재명 혼자 나가서 혼자 하겠다는 거죠. 저런 거를 원내 대표까지 한 인간이 그걸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추미애는 당 대표까지 하고 또 법무장관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겠다고 나섰다가 떨어진 사람인데 줄 기각이 되니까
아니 국회에다가 강제 수사권을 줘가지고 국회가 직접 수사하게 만들자 뭐 그런 법안을 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민주당 소속 검사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완전히 사법 시스템 전체를 그냥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한테 어떻게 하면 알랑방구 껴서 한 자리 얻을까? 뭐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이대로 가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따는 당사이고 그러니까 뭐 알랑방구 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총리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렇죠.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할 수 있으니까 추미애는 마찬가지죠. 박홍근 같은 경우는 뭐 입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서로들 난리 법석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진들까지도 그냥 아우성을 하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야당도 이러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도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선고 이후 죽은 사람이 4명, 부상자가 53명. 그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67명의 사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는 더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 이재명은 승복을 전혀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어제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해서 탄핵 승복을 발표하자.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주 진짜 저질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만 하지 말고 그동안에 헌법재판관 인신 공개한 거 사과하고 마은혁 임명하고 마은혁이가 국민의힘에서 임명합니까?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고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서천호 의원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또 극우 집회 참석 의원도 제명해라. 이게 조건이에요. 왜 승복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야 사당이 승복에 합의를 해갖고 공식적으로 언론과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유소까지 지금 문을 닫고 뭐 그런데 그 안국역 쪽에 지하철까지 그 여기에 서지 않는다고 발표하는데 성난 민심을 어떻게 달더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성숙한 합의를 해야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여태까지는 엉터리로 했지만은 그래도 헌법재판소잖아요. 우리가 승복을 해야죠. 탄핵 찬반 그 집회 현장에서는 불복의 언어들 정말 위험한 불복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김민웅 그 왜 촛불행동 대표 그 김민석 형인가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수갑 포승에 묶여서 질질 끌려 나와야 된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또 어느 또 친민주당 유튜브는 기각되면 총을 들어야 된다. 주요 요인을 암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국민의힘 서도 뭐 유튜버들이 말은 세게 했죠. 탄핵이 인용되면은 뭐 한강에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거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했으니까 너무 좀 양쪽이 극과 극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톤다운 시키고 한 수 좀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탄핵 선고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